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선수의 평형 팔 동작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팔을 뻗는 과정에서 언제 평형킥을 차고 있을까요? 팔이 90% 이상 뻗은 시점에서 무릎은 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찰나의 순간이지만 팔을 먼저 뻗고 킥을 차라 라는 의미입니다. 평형은 팔과 다리의 형태가 물속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팔을 벌리면서 물을 뒤로 밀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벌어진 팔 사이로 저항도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게 됩니다. 평형킥을 일단은 해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고 말이죠. 팔과 다리는 별개로 움직이게 됩니다. 팔이 앞으로 뻗는 과정에서 유선형에 가까워지는데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하고 빠르게 킥을 차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형은 이런 모습이죠. 힘있고 역동적이며 팔과 다리의 엇박자, 타이밍이 죽여줍니다. 왜 우리는 이런 평형 스피드를 낼 수 없는 것인지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뇌가 엇박자를 거부한다. 물속 평형 브레이크아웃을 시도할 때 돌핀킥은 이래마 허용됩니다. 방금처럼 돌핀킥이 2번 나오는 것은 몸이 한 번 차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거부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팔과 다리의 엇박자입니다. 1번 회원님, 어깨는 시원하니 그래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팔을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뻗어야 유선형 자세에서 킥을 찰 수 있는데요. 선수와 회원분의 평형킥 구부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찰나의 순간이지만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요. 조금만 있으면 물속에 들어갑니다. 선수의 팔은 살짝만 건드려도 바로 펴질 것 같은 모습인데 회원님의 팔은 아직 뻗으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릎이 지금 정도까지 접혀있는 상태라면 팔의 90% 이상은 펴져 있어야 되며 찰나의 순간 유선형 자세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뇌가 이런 엇박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팔이 구부릴 때 다리도 함께 구부려져야 제맛이거든요. 평형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면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여 빠른 속도의 평형을 기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쌤들이 평형을 할 때 팔 뻗고 킥! 이런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죠. 물론 나는 빠른 평형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건강 챙기고 편안한 평형이 좋아요 하시면 팔, 다리 함께 하셔도 됩니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기에 언젠가는 빠른 평형을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내 라이벌이 평형 엇박자로 해버리면 그거 참고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둘째, 평형 팔 동작이 불안하다. 팔을 벌리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물을 어디까지 밀은 될까요? 가끔 평형 팔 동작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팔 동작의 치명적인 약점은 분명합니다. 물을 모아서 뻗어주지를 못한다. 평형을 하는데 팔꿈치가 수면 밖으로 나올 정도이면 아주 기분 좋은 느낌으로 물을 뒤로 밀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이, 물이 뒤로 착착 당기고 있구만. 그러나 뒤로 힘있게 밀어낸 팔들이 앞으로 복귀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형을 영어로 브레스트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브레스트는 가슴이라는 말인데요. 평형 팔 동작이 물을 잡을 때 팔꿈치를 모아주면서 가슴 앞에서 글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슴 앞이 아닌 팔꿈치가 불필요하게 뒤로 빠지는 경우에는 글라이딩을 할 때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됩니다. 몸도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못하여 머리를 억지로 올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팔을 벌려 물을 갖고 오는 동안 분홍선에서 팔을 재빨리 구부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팔을 구부리는 타이밍을 찾기가 어렵다면 물 밖으로 나와서 벽면 앞에서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워서요. 손이 벽에 닿는다. 그러면 팔을 앞으로 복귀시키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불필요하게 배꼽까지 당기거나 팔꿈치를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연습 방법 중에 또 하나, 한 팔만 사용해보는 겁니다. 한 팔만 사용할 경우 몸에 불균형으로 기울어질 수 있으나 팔을 어디까지 당겨야 될지 알게 됩니다. 상체를 쉽게 올릴 수 있을지 그 느낌을 또 알죠. 물론 평형킥이 안 된다면 한 팔 연습은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평형은 킥이 안 되면 다 무너진다. 평형을 제외한 다른 영법들은 발차기가 다소 부족해도 팔 동작의 힘으로도 충분히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영의 모습을 봐도 팔이 쭉쭉 올라가는 게 발차기의 의존도보다는 팔 동작의 힘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평형은 킥의 추진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자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평형킥의 가속도가 어깨를 물 밖으로 쉽게 올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평형킥을 살펴보면 발등으로 물을 누르고 있어 어깨는 올라오기 힘듭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발목이 양옆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발목이 좌우로 꺾였을 때 발바닥을 활용하여 물을 밀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평형킥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는 경우죠. 발등으로 물을 밀어내어 실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발등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평형을 가장 힘들어하지요. 거기에다 무릎까지 아플 경우에는 평형은 영원히 멀어지게 됩니다. 평형킥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편안하게 평형을 하듯이 앞으로 누워봅니다. 그리고 발목을 양옆으로 꺾어 기다려봅니다. 이때 발목이 옆으로 꺾여지지 않는다면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아무한테 발목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봅니다. 저 상태로 발목을 잡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발목 유연성에 도움이 됩니다. 평형할 때 수영쌤이 발목을 잡아주는 이유도 이러합니다. 스스로 가동 범위가 안 나올 경우에는 누군가 잡아서라도 당겨주면 유연성은 증진하게 되죠. 그러나 요새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나는 유연성도 안 좋고 집에 같이 사람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혼자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로 누워봅니다. 굳이 이렇게 우통을 깔 필요는 없고요. 다리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려주면서 고관절과 발목의 가동 범위는 증진되는 훈련입니다. 운동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귀 뒤에 팔을 바짝 붙이고 복근에도 힘을 주면서 누워서 평형킥 연습을 합니다. 어느 순간 평형킥의 자세가 안정적인 동시에 뱃살도 빠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누가 내 발목 안 당겨줘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못해도 자주 하면 성장한다. 아이고 혜연님, 평형 영상 찍는다고 했는데 이거 저병을 해버리면 어쩝니까? 끝나고 물어보니 평형에 자신이 없어서 라는 슬픈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어떤 영법이든 훈련을 통해 본인의 능력 안에서 실력은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영법들은 다 뭡니까? 대부분 본인이 잘하는 영법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영법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부족한 평형은 손이 잘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형은 어떤 사람들이 포기해야 되는가? 병원에서 의사쌤이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평형킥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 무릎 수술 이후 통증이 있는 분들은 평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수영장에 건강 챙기러 왔는데 무릎에 통증만 더 달고 간다면 오히려 수영하는 운동이 독이 되는 것이죠. 약이 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통증이 일단은 없어야 합니다. 그냥 평형 못해서 안 하는데요 하면 무릎 환자분들이 진짜 배부른 소리 하네 하고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몸 상태가 좋을 때 평형에 좋은 자세를 만들어준다면 평생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니 끝까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